중산층이 상류층으로 넘어가는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류층이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중산층이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상류층에서도 내가 중산층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수한 입지의 부동산에 무조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런 흐름에 같이 묻어서 나의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 사면 흥아리. 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지난 3월 5일 노선형 상업지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던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던 이유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선형 상업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선형 상업지를 저희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역세권 시프트가 최대 용적률 700%까지 받아서 진행했었던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추가로 더 용적률 1000% 이상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사업 유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노선형 상업지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일대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2월에 국제업무지구 세부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국제업무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원효로 3가 재개발 투자 물건이 자취를 감췄고요. 불과 한 달 만에 투자 금액이 한 1억 이상 올랐던 경험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기본 세대수 대비해서 늘어나는 아파트 세대수가 거의 한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구역 내에 빌라든 근생이든 상가든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효로 3가 1구역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들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속통합을 진행했었던 추진위원장께서도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우수한 점을 이야기하시고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원효로 일대는 이미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후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리적인 요건, 즉 과수필지 비율이라든지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노선형 상업지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지역이 원효로 일대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효로 3가 1구역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구역은 이미 주민들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구역을 정했을 때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역을 저희 나름대로 그려봤을 때 한 4,500평 정도가 되거든요. 4,500평 정도 됐을 때 용적률을 1000%만 잡아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지상 면적이 한 45,000평 되거든요. 거기서 50%를 기부 체납, 업무 시설이라든지 관광 숙박 시설로 기부 체납한다 하더라도 그거의 반인 한 23,000평 정도는 아파트 등 이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4,500평 정도 되는 그 구역 안에는 세대수가 한 450세대 정도 됩니다. 450세대 되는데 예상되는 세대수가 30평으로만 했을 때도 한 9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 측에서 조합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세대수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1000세대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원효로 3가의 2구역이 되겠습니다. 근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조합원 아파트 최소 분양가보다 높아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원에서 정관에 근생을 소유한 소유자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자고 의결을 하면 근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효로 3가 2구역의 그 소유자가 한 4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됐을 때는 우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 아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 사면 흥아리.
원효로 3가 이 일대는 국제업무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이유는 당연히 국제업무지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 그리고 지상 출입구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저쪽을 보면 또 한강이 보이는 한강 조망도 가능한 입지잖아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하고 한강 조망까지 가능한 입지, 그리고 국제업무 주출입구에 마주보건 곳, 그렇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서울시 입장,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원효로 3가의 1구역, 2구역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재개발을 해서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개발하는 모습을 그려갈 것이다 라는 게 뭐 대부분 사람들의 그런 일괄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의 이런 개발 계획들이, 세부 계획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단계들이 하나 이제 밟아갈수록 이 주변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은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자마자 원효로 3가에 있는 투자 물건들이 다 자치를 갖췄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투자 물건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4억 후반에서 5억대 정도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원효로 3가의 국제업무지구의 수혜를 보기 위한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시려면 지금 빨리 어떤 물건으로 사셔야 된다. 그리고 이 주변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됐을 때, 특히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충분히 주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수혜를 보는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아니더라도 일반 오피스텔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제 오피스텔이 예전에 주택이랑 했을 때 주택이랑 오피스텔이랑 비교했을 때 오피스텔이 조금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테라스 확장의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는 동일한 면적이었을 때 오피스텔이 좀 더 좁았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건축법도 이번에 정부에서 개선해서 오피스텔에도 테라스를 충분히 발코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줄 수 있겠다는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국제업무지구의 임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조금 더 임대 수익을 보시기에는 더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바로 주출입구 앞에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도 충분히 그 나름대로 상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주변 원효로 3가 일대에 뭐 오피스텔이든 근생이든 빌라든 어떤 것들이든 뭐든 하나는 갖고 가셔야 용산이라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다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다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내가 어떤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말고 다른 재개발 유형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어느 하나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원효로 3가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기존에 재개발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신속통합 신청했다 떨어지고 공공재개발 했다 떨어지고 다시 신통한다고 지금 보면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역세권 활성화가 나오는데 또 역세권 활성화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재개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일련의 그런 이제 활동들, 움직임들이 있어야만 재개발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가능한 가장 큰 조건은 사업성이고 입지입니다. 그래서 원효로 같은 경우는 사업성 좋고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역세권 활성화 되네, 신속통합이 되네, 뭐 재개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길게 큰 호흡으로 언제든 된다, 언제든 될 수밖에 없는 입지, 언제든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투자 물건을 선정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